고조선 문자, 단권조선 한글, 한국어 언어 문자. 어느 분의 블로그에 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평양포전이라고 적혀 있네요. 평양포전, 평양이라 적힌 포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여기 한자가 두 개 있는데, 이 부분의 한자가 평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자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평양, 이렇게 거꾸로 적히는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평양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 다 이제 평양이라고 적혀 있는데, 내용을 계속 확인해 보면은, 지금 북한의 평양을 한자로 평양이니 양의 한자가 다르다. 중국에 평양이란 지명이 있다. 글자가 얼마나 또렷한지 확인해 보시라고 올렸다. 근대 조선의 세종께서 명조전의 유해 문자를 벌써 쓸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2500년에서 3000년 전에 고조선과 중국의 청동기 기술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에 가시면 진시황 통일 이전에 중국 화폐를 원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를 기원전에 이루고 있었던 고조선의 중국인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출처가 고천 원지라는 중국 블로그에서 이 그림을 따왔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 진시황이 통일 이전에 중국 화폐를 원 없이 벗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진시황이 진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이 진나라가 얼마 동안 지속되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진나라가 탄생 후 15년, 짧게는 13년 만에 멸망한 나라가 진시황이 만든 나라가 되겠습니다. 과연 15년 또 지속하지 못한 나라가 만리장성과 이런 많은 문화를 창조할 수 있었을까요? 위키백과나 다른 데 한번 정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진시황이 만든 진나라는 존속기간이 고작 15년에서 짧게는 13년밖에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전 원지라는 중국 블로그에 썼다고 하는데요. 고전 원지라고 하는 이것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죠. 구글에 보시면 몇 개 이름을 볼 수가 있는데, 위쪽에 이 부분을 선택 후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의 이 사이트를 설명해 주는 것 같네요. 많은 이 동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명도전이 보이는 것 같네요. 이 사이트에 썼다고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북한의 평양은 한자로 이 평양을 사용하고, 중국의 평자는 이 평자를 사용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한번 한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중국에는 이 평자를 사용하고, 북한에는 이 평자를 사용한다고 블로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의 한번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평양인이라고 되어 있고, 위쪽에는 팽팽하다, 다스리다, 바르다, 곧다, 바로잡다, 팽팽할 평자가 되겠고, 밑에는 볕양자가 되겠네요. 양지, 양, 밝다, 해가 잘 드는 그런 지역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팽팽하면서 해가 잘 드는 지역이 중국이다, 중국의 평양이다, 그런 소리가 되겠네요. 아래쪽에 이 평양도 한번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위쪽에는 팽팽하다, 밑에는 흙양자를 사용하네요. 흙, 부드러운 땅, 토지, 경작지, 이렇게 뜻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팽팽한 지형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팽팽한 땅이다,
팽팽한 흙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쪽에 거는 팽팽하고 따뜻한 지역을 의미하고, 위쪽에 있는 이 평양은 팽팽하면서 이제 흙이 부드럽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약간 뜻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포천이라는 이 동전인데요. 이것이 평양이라고 이제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럼 포천이 무엇인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포천이라고 하는 것은 유구이전에 하나 조선시대에서 서울에서 배를 팔던 시전, 순조, 원년에 저포전과 합친 배전이다 이 설명을 하네요. 그러니까 배를 팔던 시전, 가게라는 이야기인데, 요즘으로 보면 한복을 파는 그런 가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본 이 포전이라는 게, 그럴 때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주는 동전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 이제 평양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중국 대륙의 평양이 되겠습니다. 명나라 포전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니까 이런 동전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블로그랑 같은 블로그 같고, 여기 보면은 다른 모양의 엽전과 포전에서 사용했는 그런 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런 모양이 있네요. 이런 게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동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이거는 명도전 같이 생겼네요. 많은 이렇게 동전이 다양한 모양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포전이라는 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조선시대 육주비전 중의 하나로 포를 취급하던 전이다, 가게다, 그런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시전은 판매이익의 정도에 따라 분의 구격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구격을 많이 부담하는 전을 윤북각전이라고 하고, 그 반대로 무분각전이라 하였다. 유분각전은 모두 30전이 넘었는데 구격의 세액은 최고 10에서 최하 1분까지 있었다. 이러한 유분각전 중에서 구격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전을 골라 육주비전이라고 한 것이다. 유구전 중에서 포전의 국세는 5분에 해당하는 큰 시전으로 주요 취급물종은 포, 즉 3배였다. 포는 대마로 만든 배로서 조선 중기까지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료였다. 오늘날에는 포를 직물의 총칭이 되고 있다. 3배 옷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런 가게가 되겠네요. 포는 오늘날에 직물로 총칭된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비단을 가리키는 동물 섬유는 주단이고 면적물은 면주라고 하였다. 그리고 모시는 저포라 하여 삼배인 포와는 달리 구분되어 있었다. 조선 중기 이전에는 면화의 생산이 보급되지 않아 지배계급이나 상류층을 제외한 일반 백성들은 의생활은 대부분 포의 생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그 거래 물량도 많았다. 다만 경시에서는 지배계층이 값비싼 견직물과 민직물을 많이 수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물종을 취급하는 시전인 선전, 면포전, 저포전 등은 그 규모가 크고 구역 부담도 많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포전은 한때 저포전에 합시되어 육주비전에 속한 일도 있었다. 포전은 대부분 종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었는데 한성분의 서민들의 의료 공급을 주로 맡고 있었다. 대마 생산과 포, 즉 삼배의 생산은 전국 각지에 널리 산재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경상도의 안동포,
함경도의 육진장포 및 경기도의 광화반포가 유명하였다. 또 맹산과 영동지방은 산과 배의 주산지로 알려져 그곳에서의 산물이 경치로 올라와 포전의 주요한 취급 물정이 되었다. 조선시대에 조선 사람이 있던 옷을 파는 가게가 이제 포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전에서 사용했는 동전이 바로 이 동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한자가 평양이라고 됐죠. 변양자를 사용하는 해가 많이 드는 그런 평평한 지역이다. 그런 의미의 변양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평양의 평양이 되겠습니다. 조선왕조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4월 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1405년 명영락 3년이라고 했습니다. 사은사 박친이 중국에서 돌아와 황하에 돌고북이 나타난 일을 아래다. 자, 여기 보면 1405년 명영락 3년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태종실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태종실록. 태종 그러면 누굴까요? 자, 태종을 조선 태종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태종은 1327년 6월 13일에서 1422년 5월 30일까지 조선의 제3대 임금이다. 조선의 제3대 국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전임자는 정종이라고 되어 있네요. 후임자는 세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휘가 방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방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은 이, 휘는 방원, 본가는 전주, 자는 유독이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정본이 신의 왕후 한씨의 다섯째 아들이며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에 공을 세웠다. 왕자 시절 받은 자코는 정안군, 정안공이다. 이후 두 차례 왕자의 난을 통해 병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으며 동북형 정종의 왕위를 받아 즉위하였다. 왕위에 올라 공신들을 축출하고 사병을 혁파하였으며 자신의 처가와 사돈 등을 비롯한 왕실의 외척을 숙청하여 왕권을 강화시켰다. 여기 보면 자신의 처가와 사돈 등을 비롯한 왕실의 외척을 숙청하였다. 그리고 왕권을 강화했다. 이런 내용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정성 신가의 외척을 숙청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태조 이성계를 보면은 현재 파란색 골룡포를 입고 있죠. 황제라 그러면 노란색 골룡포를 입고 있는데 현재 파란색 골룡포를 입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영상도 이제 앞으로 제가 왜 이렇게 파란색 골룡포를 입고 있는가, 자, 이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란색 골룡포를 입은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이고, 자, 이것을 이제 밝히면 명나라 태조가 이성계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405년 명영락 3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종이라고 되어 있죠. 태종은 앞전의 기록으로 봤을 때 이방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05년 명영락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 보면 명영락이라고 되어 있죠. 자, 명나라의 영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영락이라는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명나라의 군주 목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연호라고 적혀 있죠. 뭐, 어진, 대수, 매호, 시호, 뭐 성명, 연호, 제위기간, 명효, 이런 식으로, 자, 명나라의 군주 목록에 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제 비교해보면, 자, 어진이라고 됐으니까, 여기 어진이라고 사진을 볼 수가 있죠.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묘호가 있고, 묘호는 이제 명나라 명태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시호가 나와 있고, 자, 이름이 나와 있고, 자, 이름이 주원정이라고 하네요. 자, 주원정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주원정은 태조 이성계에게 죽고 없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호 요 보시죠? 자, 연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홍무라고 적혀 있죠. 자, 아래쪽에 한번 이렇게 내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제3대 명성조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왜 연호를 보면은 영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조선왕조 기록을 보면은 1405년 명영락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락이란 말은 연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연호란 그 해에 임금이 즉위했을 때, 즉 황제 임명식을 할 때, 즉 황제 임명식을 하는 그 날이 영락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보면 달력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날에 대한 의미가 있잖아요. 뭐 7월 7일은 뭐 칠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8월 15일은 광복절이다, 막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405년에 해가 그게 영락 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에 보면은 여기 연호에 보면은 영락이라고 적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영락이라는 그날에 황제의 임명식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대라고 적혀 있는 명성조 이분이 태종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4월 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1405년 명영락 3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암사 박신이 중국에서 돌아와 황하의 돌고북에 나타나 이를 아뢰다. 이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하지요? 우리나라는 조선이 한반도 아닙니까? 그걸 옷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조선이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반도가 조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국이 되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산사 박신이 중국에서 돌아와 황하의 돌고북에 나타나는 것을 아뢰다. 이분이 또 중국에 가고 또 황하에 또 갔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황하에서 돌고북이 나타난 것을 임금한테 아랜다.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한반도 조선에서 이 중국에 업무를 볼 일이 있나요? 그리고 황하까지 갈 일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네요. 실록의 기록은 이제 임금이 말한 거나 임금이 한 행동, 행위 이런 것을 기록했는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변의 역사도 조금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 황하나 돌고비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나 뭐 생각해 볼 수도 뭐 있을 거라고 보겠네요. 실제는 그게 아니겠지만요. 사은사 박신이 경사에 돌아왔다. 신이 아래였다. 고평왕과 평양왕이 아래기를 영락 2년 12월 17일에 산서 평양부와 호주 하진현의 황하물이 맑아져서 수백리에 붙였고
벌거북이 나타났다고 하니 문무간이 표를 얼로 할애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여기 보면 한자가 보이시죠? 이 평양부라고 보이잖아요. 자, 여기에 이 평양이 앞전에 본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평양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포던이라는 옷을 파는 가게에서 사용했는 그런 동전에 나와 있는 이 평양이라는 이 한자가 되겠습니다. 조선실록 기록에 보면 평양이라고 보이고 이 평양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원문에도 보면 평양왕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평양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내용도 이것도 보면 좀 이상하죠. 지금 현재 1405년 명영락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명나라 시대죠. 그럼 명나라에는 황제가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고평왕이라고도 설명을 하네요. 그리고 평양왕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명나라 시대에 황제 말고 왕이 있다는 소리 들어봤나요? 좀 이상하지요, 이 내용도 보면은. 뭐 요즘으로 말하면 황제는 대통령 정도가 되겠고, 이 왕이라는 사람은 뭐 시장 정도가 되겠네요. 서양 기록에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서양 기록의 가톨릭 내용에 보면은 진화를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 왕의 나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은 이 고평왕이라는 평양왕이라는 이런 왕자가 돼가는 의미를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평양부라는 한자를 볼 수가 있죠. 뱀양자를 사용하는 그런 평양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중국 천하여기도 병이 양력돼 프랑스에서 약탈됐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이 지도도 제가 이름을 하나 붙여줬죠. 대륙조선 천하여기더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잠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1866년 병인형 흥선대원군이 천주교 박해로 조선 천주교의 제4대 교구장인 베르네 주교를 비롯해 프랑스 선교사 9명과 남종삼 등 8천여 명이 평신도가 붙잡혀 처형되었다. 이때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피신한 유델 신부가 중국 텐진에 들어와 있던 프랑스 국동함대 사령갑 노주 제독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로 인해 그의 11월 병이양요가 일어났다. 여기 보면 중국 텐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석파 한 장을 보여주면서 텐진 지역에 진해와 조선에 항구 도시가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죠. 자, 여기 보면은 피신한 니델 신부가 중국 텐진에 들어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 좀 이상하죠. 니델 신부가 중국 텐진에 들어왔다. 제가 중국 텐진에 진화와 조선의 마을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사파하고 좀 약간 일치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숨어 들어왔다. 그거는 좀 이상하죠. 그리고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피신했다. 이 내용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 지도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수장되어 있는 지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약탈당해 있는 거죠. 조선에서 프랑스 놈들이 훔쳐간 지도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 과연 서구 프랑스나 영국이 선진국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이런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기 나라 유적과 유물을 훔쳐간 그런 나라들이 무슨 선진국인가요? 그런 나라들은 그냥 조정나라죠.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만화로 많이 봤던 그런 해적 같은 그런 집단 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아주 몹쓸 인간들이죠. 자, 이쪽의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국립도서관 홈페이지 현지 정보에 이 지도가 1594년 왕반이 제작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실제 이 지도는 중국인의 왕반이 제작한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 제작된 지도임이 밝혀졌다. 지도 오른쪽 하단에 있는 설명조가 뒷부분은 이 지도가 중국에서 제작된 천하여지도를 참조하여 조선과 일본 유구의 지도를 그려놓은 것이라고 조선 사람의 발문이 적혀있다. 이 지도는 제목이 없어 부르는 명칭은 갖가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대륙조선 천하여지도라고 제가 이름을 하나 붙여줬죠. 그리고 1526년에 제작한 혼일 역대 강내국도와 매우 흡사하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발문의 위치도 비슷하나 유구가 크게 그려지고 일본이 그려진 점이 다를 뿐이다. 지도 오른쪽 하단에는 오른쪽으로부터 중국의 행정구역 개와 왕반의 지문, 조선인의 발문이 차례에 적혀있고 상단에는 명대, 동북지방의 최고 군정기구인 노간도가 관할하는 지명이 날려져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래쪽의 부분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이것도 잠시 보도록 하죠. 왕반 마치 별을 뿌려놓은 듯하다. 감히 밝혔다. 한영우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이 지도의 제작 연대는 우리나라의 지명을 비정하여 1637년에서 1644년 사이로 보았다. 또한 조선인 발문서두에 천하지도 한 본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난리를 겪은 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이 지도는 1636년 병자호란을 겪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지도는 아직 미완성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완전히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지도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도가 그려진 범위는 북으로는 몽고, 남으로는 안남. 여기 안남 보이시죠? 안남이 이게 현재 베트남이 되겠습니다. 동으로는 일본, 서로는 황하의 발원인 성수해로 중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조선이 크게 그려졌다. 해안선과 하천은 사실에 가깝게 모사되었고 예의 황하는 황석으로 채색되었고 바다는 마름목과 능형, 문이라 모사되었다. 또 조선의 팔도와 중국의 13성의 군현, 멍에는 오방색을 사용하여 행정구역을 구분한다. 한반도의 모습은 조선 전기의 중국 지도 계통으로 특히 하천의 묘사가 매우 정확하다. 모든 산은 진녹색인 반면 백두산만 우뚝하게 흰색으로 그려졌고 그곳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발현한다. 여기 보면 압록강과 두만강이 발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 이 지도에는 압록강이라는 이름도 없고 두만강이라는 이름도 써있지 않습니다. 백두산 남쪽으로는 크고 작은 산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채색되지 않은 산에는 장백산이라고 쓰여 있다. 평안도 양덕에서부터 백두대간이 지리산까지 이어진다. 조선에서 제작한 지도답게 수도는 경도라고 표기하고 전국에 군현명 약 360개가 표기되었다. 또 지도에 영토와 관련된 섬들이 모두 그려져 있는데 두만강 하구에 녹두도가 있고 동해에는 우산도와 울릉도가 나란히 그려져 있다. 우산도는 우자는 잘못 써서 정자가 되고 말았다. 압록강 하구에는 신도가 있고 서해안에는 병영도가 보이지 않고 대천과 소청만 항해도 서쪽에 그려져 있다. 여기 보면 울릉도가 우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자가 아니고 정자로 써져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모습도 그 당시로서는 꽤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 대마도는 일본의 바싹 붙어 그려져 있고
북계도를 호칭하는 이도가 제 위치에 그려져 있다. 경도를 외경이라 표기하고 에도 막부의 소재지인 에도가 표기되어 있다. 일본의 남쪽 먼 곳에는 산이 그려진 커다란 섬 두 개가 그려져 있다. 윗섬은 소유국, 아랫섬은 유구국이라고 적혀 있으며 유구를 이렇게 크게 모사한 것은 조선과 중국의 밀접한 관계 때문일 것이다. 여기 보면 일본의 수도를 경도라고 표시를 하지 않고 외경이라고 표시했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외경이 맞죠. 이 외라는 것은 바깥 외, 서양 외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외경이 정확한 말이 되겠습니다. 왕반의 발문에 따르면 중국의 행정 명칭은 양도, 북경과 남경 13성과 도성에 소속된 부 152개 주 240개현 1107개의 409개 소 2854개 그 밖에 선의, 선무, 초토, 안무, 장관 등 관청 218개가 표기되어 있다. 발문 끝에는 마치 별을 뿌려 놓은 듯하고 지도를 보는 가면을 밝히고 있다. 여기 보면은 북경과 남경이 표시되어 있다고 하죠. 북경과 남경은 이제 수도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수도는 외경이 되겠죠. 그리고 유구국이 소유구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또 유구국이 또 하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작은 유구국하고 그냥 유구국 두 개가 이제 표시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서울 역사 발목에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천하여지도와 같은 원도를 사용했거나 같은 계열의 지도로 판단되는 조선 본 천하여지도가 사용되어 있다. 이 지도는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확산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22일 보물제 1601호로 지정됐다. 이 지도는 1402년도 혼일강리역대와 더불어 조선의 동아시아 지도를 높이 평가되지만 모두 국외에 소장되어 있어 못내 아쉽다. 자, 우리나라에는 진본이 없다고 하네요. 다 외국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도둑놈 나라들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줬지만 이렇게 다 읽어드린 적은 없죠. 자, 이 지도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